자, 우리가 배운 닮음을 가지고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1페이지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온다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항상 닮음인 도형을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닮음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혹시 닮음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예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두 개의 마름모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읍. 자, 두 개의 마름모. 마름모라는 것은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그런 사각형이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마름모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생긴 마름모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생긴 마름모가 있을 수 있죠. 이 두 개의 모양이 포개어서 겹쳐질까요? 아무리 축소하고 아무리 확대한다고 해도 이 모양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포개어서 겹쳐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역은 항상 닮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두 삼각 기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삼각 기둥이라는 것은 밑면이 삼각형인데요.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서 이렇게 기둥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런 삼각 기둥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주 조금 길쭉한 삼각형을 갖고 있는 이런 삼각 기둥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삼각형의 모양 자체가 이 밑면의 모양 자체가 같지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축소하고 아무리 확대한다고 해도 이것이 폭에서 겹쳐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정오각형입니다. 정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각의 크기가 같아요. 자, 우리가 닮은 애들은요. 각의 크기들이 모두 같다 했는데 정오각형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각의 크기가 다 똑같죠. 그리고 변의 길이만 다른 애들이에요. 그래서 축소하거나 확대하면 서로 포개어서 겹쳐질 수가 있겠죠. 디귿은 닮음인 도형이 맞습니다. 일단 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원뿔이 포개어서 겹쳐지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원뿔 중에 이렇게 길쭉한 원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뚱뚱한 원뿔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똑같이 축소하고 똑같이 확대해야 됩니다. 가로로는 확대하고 세로로는 축소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똑같은 비율로 가로 세로를 축소하고 확대했을 때 폭에서 겹쳐져야 하는데 이 뚱뚱이와 홀쭉이는 서로 폭에서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닮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정육면체가 되겠습니다.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모서리가 결정이 되면요. 다른 모서리들의 길이들이 다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그리고 또 모든 면의 모양들이 다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비가 항상 일정하고 또 모든 면이 정사각형으로 동일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닮음인 도형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 입체 도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닮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요. 구는 생긴 게 이렇게 길쭉이나 아니면 뚱뚱이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 모양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반지름에 따라서요. 그래서 반지름에 따라서 사이즈가 크든지 작든지 이러하지 모양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확대하면 큰 구가 되고 큰 것을 축소하면 작은 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구는 닮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닮음인 것 디귿, 미음, 비읍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되겠습니다. A에 해당되는 대응점 E요. 그 다음에 B의 대응점 F. 그 다음 C의 대응점이 G. 그 다음에 D의 대응점이 H라고 얘기하고 이 두 개가 닮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옳지 않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B의 각의 대응각이 F. 지금 맞죠? 두 개 대응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 다음 각 D가 60이냐라고 얘기했는데 각 D의 대응각이 얘입니다.
얘가 지금 64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왜?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요. 60이다라는 말 틀렸고요. 64도로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BC라고 얘기하는 요 길이. BC는 FG의 몇 배니? 라고 얘기했는데 대응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보니까 7과 14예요. 몇 대 몇입니까? 간단하게 1대입니다. 그래서 FG의 2배가 BC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닮은 B에 의해서요. 그 다음 EH의 길이가 얼마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EH, 이 대응변이 여기입니다. 2에 해당되는 거의 길이가 10이에요. 그럼 1에 해당되는 요 길이는 5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 닮은 B가 2대 1이다 라고 맞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금방 우리가 CD가 GH 가지고 우리는 뭘 얘기했느냐, 닮은 B가 2대 1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3번,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입체 도형이 서로 닮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개의 직육면체인데 서로 닮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닮음이면 입체 도형일 때 어떤 성질이 있었죠? 예, 각 모서리의 길이 B가 일정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응면이 서로 닮음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CG와 그 다음에 C-G- 이 두 개와 그 다음에 GH와 그 다음에 G-H-의 B가 같으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닮음이면 모서리의 길이 B가 일정하죠. 그래서 이건 맞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서리만 그런 거 아니고 다른 대응하는 모든 모서리가 다 일정합니다. 특별히 그 일정한 B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닮은 B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FG에 해당되는 딴 거는 좀 지울게요. 자, FG에 해당되는 F-G'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대응변의 길이 B 6대18이 일정한 길이 B가 되겠고요. 그걸 닮은 B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했을 때 1대3이죠. 그래서 닮은 B가 2대3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틀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면 A, B, C, D와 A-, B-, C-, D-는 서로 합동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지는 않죠. 사이즈가 다르죠. 확대하면 같아질 수 있고 축소하면 같아질 수 있지만 서로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합동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닮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G-H-요. 네, 색깔 좀 바꿔볼게요. 요 길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야의 대응변인 GH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닮은 B가 1대3이라고 얘기했는데요. 1에 해당되는 길이 GH가 3이래요. 그때 3에 해당되는 G-H-의 길이는 얼마냐 라고 얘기했어요. 요렇게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 라고 얘기했을 때 G-H-의 길이는 9가 되겠죠. 예, 4번 맞습니다. 그 다음 BF가 오냐라고 얘기했습니다. BF요? BF 요 길이가 되겠는데요. 요 길이에 해당되는 요 길이가 대응변이 B-F-예요. 길이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여기 보니까 D-H-하고 이 길이가 높이로 같아지죠. 그래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닮은 B가 1대3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1에 해당되는 길이가 BF인데 이걸 모르겠대요. 3에 해당되는 길이가 15래요. 그럼 1에 해당되는 길이는 5가 되겠죠. 그래서 BF는 5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오각형 ABCDE와 FGHIJ 이 순서를 굳이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A에는 F가, B에는 G가, C에는 H,
그다음 D에는 I, 그다음 E에는 J가 대응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이 두 개가 닮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F의 크기와 같은 것, 그 다음에 DE의 길이를 각각 구해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각 F의 크기는 대응각인 각 A의 크기하고 같겠죠. 그리고 그 각은 몇 도가 되겠습니까? 네, 85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DE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길이 B가 항상 일정합니다. 닮음은. 근데 여기에서 대응변으로 길이가 나와 있는 것이 AB에 해당되는 변의 길이가 대응변이 FG인데 그거의 B가 나와 있습니다. 12대 9라고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자 3으로 나눠주시면 4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길이 B가 곧 닮은 B죠. 이 닮은 B가 4대 3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3에 해당되는 길이가 지금 6일 때에 4에 해당되는 길이 이 DE의 길이가 뭐야? X라고 한번 더 볼게요. 라고 이걸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B로 한번 써볼게요. 4대 3. 4에 해당되는 X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3에 해당되는 길이가 6일 때.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서 3x는 24가 되겠고 3으로 나눠주시면 x는 8이 되겠죠. 그래서 x는 8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E의 길이는 8cm가 되겠습니다. 자, 밖에 공사를 좀 해서요. 혹시 잡음이 좀 들릴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이제 5번,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두 삼각뿔. 자, 부피를 갖고 있는 입체 도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A, B에 대응하는 모서리. 자, A-, B-일 때 자, x의 값과 y 각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개가 닮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입체 도형에서 두 개가 닮음이면 모서리의 길이 B가 항상 일정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특별히 모서리가 나와 있는, 길이가 나와 있는 AV, A-V'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닮은 B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입체 도형의 닮은 B는 자 6대 8 간단하게 3대 4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얘가 3일 때 얘가 4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x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4에 해당되는 길이가 4랍니다. 그때 3에 해당되는 x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죠.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3c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y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요거 살짝 지울게요. 자, y는요, 지금 요 밑면에 지금 숨어져 있는 각입니다. 밑면, 요렇게 생긴 요 밑면. 두 개가 대응면입니다. 대응면은 서로 닮음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A의 대응각이 A-고요. 그게 Y입니다. 그래서 각 Y는 A각하고 똑같아야 돼서 60도가 되겠다.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요.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닮음 도형일 때, 자, 원기둥 A의 밑면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개의 입체 도형이 서로 닮음 도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 닮음입니다. 근데 이 모서리에 해당되는 모서리가 대응 모서리가 지금 요 길이가 되겠죠. 자, 이 모서리 길이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느냐면 닮은 B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닮은 B가 6대 9죠. 간단하게 2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닮은 B가 2대 3이래요. 3에 해당되는 반지름의 길이가 3입니다.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네, 2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A의 밑면의 넓이. A의 밑면은 요렇게 생겼죠? 원이고요. 반지름이 얼마인? 2인 요런 원입니다.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네. 반지름 곱하기 파이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죠? 4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우리는 정리를 하실 수 있겠고요. 아니, 우리가 참고로 개념 정리할 때 어떤 얘기들을 했었느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닮은 b가 2대 3이면 넓이 b가 얼마다? 추가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넓이 b는 2의 제곱 대 3의 제곱이고 그것은 몇 대 몇이다? 4대 9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이 친구의 넓이는 예, 마찬가지로 반지름 곱하기 파입니다. 그래서 9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거든요. 근데 넓이 b가 4대 9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9에 해당되는 게 9파이랍니다. 그럼 4에 해당되는 이 넓이는 얼마다? 네, 4파이다 라고 요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